붙어있으면 싸우기도 하지만 가끔은 서로에 대한 깊은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는 가족, 형제, 끈끈한 형제를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계기로 갈라져 싸우기도 하는 게 형제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슴을 울리는 애니메이션 속 형제 전투씬을 준비해봤습니다. 히어로가 되기 위해 불꽃 소방대에 입대한 3세대 불꽃 능력자 신라. 그는 어린 시절 의문의 화재 사고로 인해 어머니와 남동생 쇼우를 잃었는데요. 하지만 12년이나 지난 뒤에야 죽은 줄 알았던 쇼우와 재회한 신라. 쇼우는 인공 화염인간을 만들어내는 악의 조직 전도자의 간부가 되어 신라의 앞에 나타납니다. 거기다 너무 어린 시절에 헤어진 탓에 형인 신라를 알아보지 못하는 쇼우. 결국 신라와 쇼우 형제는 적으로서 싸우게 되는데요.ゆっくりと話し合う気もないんだな。 초고속의 이동 능력을 자랑하는 신라마저도 가볍게 추월하는 경이로운 속도로 신라를 압도하는 쇼우. 今のは時間を止めたような。俺には決して追いつけない。だから諦めろって言いたいのか。 하지만 신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적과 자신의 능력을 분석하며 기회를 노리는데요. 그러는 동안 쇼우에게 얻어터지면서도 희망을 기대하며 미소 짓는 신라. 쇼우에게 신라는 갑자기 나타나 형이라고 주장하는 낯선 사람에 불과했지만 신라에게는 깊은 트라우마이면서 잊지 못할 가슴속 응어리였고 이제는 12년 만에 돌아와준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生きててくれてありがとな。もう一度だけ二人に会えたらと今まで生きてきたんだ。諦めるわけにはいかないんだよ。俺にとってお前は奇跡なんだ。 그런 쇼우에게 닿기 위해 한계를 뛰어넘어 광속에 이르는 신라. 아도라 버스트 능력자들끼리 이어지는 아도라 링크를 이용해 신라가 4세대 능력을 개방했던 건데요. 그렇게 손에 넣은 초광속의 능력으로 신라와 쇼우는 호각으로 격전을 벌입니다. 손발이 저릿해지는 격한 형제 싸움을 벌이던 두 사람은 링크 상태에서 서로의 기억이 연결되는데요. 신라가 가족을 잃은 뒤에 악착같이 살아오던 기억,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행복했던 추억들을 마주한 쇼우는 마침내 형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와 동시에 싸움의 결과가 나타나는 슬프고도 격렬한 장면이었습니다. この人が兄。ずっと暗かったよな。長いこと一人にさせちまってごめんな。 작중 최강의 초능력자인 주인공 카게야마 시게오, 통칭 모브와 그의 동생인 리츠. 동생인 리츠는 형을 동경하고 형인 모브도 리츠를 아끼는 것과 동시에 리츠의 뛰어난 두뇌를 존경하는 우애 깊은 형제인데요. 한때는 리츠가 모브에게 열등감을 갖기도 했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변함없이 깊은 형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브는 자신의 소꿉친구이자 짝사랑 상대인 치보미의 전학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동안 숨겨온 마음을 이번에야말로 전하기로 결심한 모브. 하지만 고백하러 가는 길에 한 아이를 구하려다 차에 치여버린다. 그리고 끔찍한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모브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면서 모브가 폭주해버립니다. すいません。まさか振られたショックで。ごめんなさい。待ってて兄さん、今行くから。 그런 모브를 막아서는 동생 리츠. 리츠는 모브 안에 있던 흉악한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늘 가슴 한켠에 모브에 대한 공포심을 품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브의 이런 모습마저 받아들이기로 한 리츠. 勝手に一人で苦しまないでよ。だって僕は弟だから。これは僕じゃない。ガッツくんな。 하지만 역시나 모브의 능력 앞에선 리츠마저도 역부족이었죠. 그때 리츠에게서 피어오르는 강력한 파동, 형을 이해하기 위해 리츠가 100%에 도달하고 兄さんのために僕ができること、何でも相談できる弟であること。今やっと分かった。もう大丈夫だよ兄さん。ダメだ、やめろ。 오직 형만을 위한 능력이 모브를 막아섭니다. 그러나 폭주한 모브는 리츠의 100%마저 꺾어버리고 나아가는데요. 늘 형에게 초능력으로는 밀리는 듯 했지만 형을 지키기 위해 100%에 도달하는 리츠와 그런 리츠를 지키기 위해 내면 속에서 끝없이 저항하는 모브의 형제애가 빛나는 장면이었습니다. 僕の力じゃこれが限界か。帰ってきてね兄さん。
최강의 흑마도사로 불리는 제레프. 하지만 제레프에겐 비밀이 있었으니 바로 나츠의 형이라는 것이었죠. 제레프는 죽은 동생을 살리려다 저주받아 불로불사가 되면서 동생의 부활과 자신의 죽음이라는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는 제레프서의 최강의 악마 이엔디를 죽은 나츠의 몸에 넣음으로써 자신을 죽일 악마의 탄생과 동생 나츠의 부활 두 가지를 모두 이루었죠. エーテリアス・ナツ・ドラグニルは君だよ END 僕はゼレフ・ドラグニル君の兄さんだよ 나츠와 페어리테일 길드원들은 길드마스터인 마카로프를 구하기 위해 그가 잡혀있는 알바레스 제국으로 쳐들어가는데요. 제국의 병사들이 그들을 가로막지만 1년 동안 수행의 결과로 끝도 없이 성장한 나츠에 의해 순식간에 제압당합니다. 그런 나츠의 앞에 나타난 것은 알바레스의 초대 황제이기도 한 제레프. 그렇게 불사의 흑마도사 제레프와 나츠의 형제 대결이 시작되는데요. 나츠는 양아버지인 염룡왕 이그닐의 불꽃을 사용할 수 있는 염룡왕 모드로 불사인 제레프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게 되었는데요. なんだこの魔力この熱燃やした 여기에 나츠가 이그닐의 마력을 해방하는 이그닐의 표식을 사용하면서 순식간에 제레프를 압도하는 불꽃을 방출합니다. 今になって願いが叶うなんてありがとうイグニールそして我が最愛の弟ナツ 이 싸움에서 나츠에게 크게 당한 제레프는 나츠와 제레프의 관계 그리고 나츠의 정체에 관해 털어놓는데요. 僕はねずっと君を待っていたんだ僕を殺せば君も死ぬ 그럼에도 제레프를 끝내려던 나츠는 해피의 만류로 인해 제레프를 두고 떠나고 살아남은 제레프는 이후에 다시 적으로서 나츠와 만나게 됩니다.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나츠의 폭발적인 성장이 돋보이는 장면이죠. さよなら夏もう何の迷いもないよ新しい服を頼めるかい皇帝にふさわしい服を 명실상부 인류 최강, 아니 지상 최강의 생물 한마 유지로. 그런 한마 유지로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바퀴 시리즈의 주인공 한마 바퀴와 그의 이복형인 잭 한마였습니다. 바퀴는 지하 투기장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격투기 대회 최대 토너먼트에서 처음 자신의 형 잭을 만났는데요. 잭은 초반부터 압도적인 완력과 치약력을 자랑하며 승리를 거듭한 끝에 결승에 올랐고 마찬가지로 결승에 오른 바퀴와 함께 한마 형제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お互いの存在を肉体そのもので確認しようとしているようだ場外に降り注ぐおびただしい汗そして涙まさに戦いの聖水誰もこれを避けることは許されないのです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두 사람의 지독한 난타전이 이어지고 승기를 잡기 위한 잭의 맹렬한 대시가 바퀴를 덮치는데요. 잭의 이빨이 바퀴를 물어뜯으려는 그 순간 당한 것은 오히려 잭이었죠. 噛みつきはいいが口などを開ける打撃に脆い瞬間取ったハンマバキ選手このまま勝利か 그 한 번의 공격으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거머쥐려는 그때 바퀴의 조르기를 태연하게 받아들이며 우뚝 서는 잭. 시합 전에 사용한 약이 이제야 효과를 보인 것이었습니다. 決まったほんの少しだけど戦えそうなんだ 싸움은 순식간에 뒤집혀버리고 바퀴는 지금껏 자신과 대전한 선수들의 기술을 사용하며 반격의 봉화를 피어올리지만 몸 안에 있던 약 기운을 모두 소진하며 극에 달한 육체로 변해버린 잭. 잭의 최종 형태 앞에서 바퀴는 쓰디쓴 절망을 맛보는데요. 奇跡の肉体で俺はハンマ裕次郎の前に立つ鬼の顔だ 절체절명의 순간 바퀴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길로틴 초크를 걸고 격렬한 이 형제 싸움의 결과는 바퀴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이후 잭은 바퀴와 형제를 보여주며 바퀴의 적이 아닌 동료 포지션으로 싸우는 역할이 되는데요. 지상 최강자인 한마의 아들들다운 거칠면서도 화려한 싸움으로 바퀴 시리즈 일부의 최종전에 걸맞은 모습을 연출한 장면이었습니다. 胸を張れお前にはその資格がある強いことは美しい強いことは素晴らしいありがとうハンマバ
나루토의 주인공 3인방 중 하나이자 우치하 일족의 생존자 우치하 사스케. 사스케는 우치하 일족을 멸족시킨 원수이자 자신의 형 이타치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동료들까지 버린 채 나뭇잎 마을을 탈주했는데요. 오로치마루 밑에서 칼을 갈며 자신의 힘을 차곡차곡 키워온 끝에 마침내 우치하의 변절자 이타치와 만나게 됩니다. その車輪ガンお前はどこまで見えているイタチあんたの死に様だでは再現してみろ 시작부터 맹공을 퍼부으며 이타치를 난도질하는 사스케. 하지만 이건 이타치의 환술이었는데요. サスケお前は俺にとっての新たな光だ 사스케는 사륜안으로 자신을 농락하는 환술 치쿠요미를 깨뜨려버립니다. 이타치는 더 이상 환술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인술 대결에 들어가는데요. 사스케의 불길을 집어삼키는 이타치의 아마테라스. 그 검은 불길을 가까스로 피한 사스케는 これが俺の最後の術になるだろうご希望通り再現しようあんたの死に様を術の名はキリン雷鳴と共に散れ 거대한 뇌전으로 이타치를 남김없이 태워버리려 합니다. これがお前の再現したかった死に様か 그러나 이타치의 스사노오는 그마저 무력화시키죠. 그때 사스케의 기력이 다한 사이 사스케의 몸을 노리고 있던 오로치마루가 깨어나는데요. 하지만 이타치는 형제 싸움에 끼어든 오로치마루를 무자비하게 베어버립니다. 그렇게 이타치가 자신의 누나를 취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사스케. 하지만 이타치가 손끝에 품은 것은 사리가 아니었죠. 許せサスケこれで最後だ 이후 사스케는 이타치가 숨기고 있던 진실과 자신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면서 혼란스러워하는데요. 이 장면은 나루토의 최대의 반전 중 하나이자 내내 흑막으로만 보였던 이타치가 숨겨온 슬픈 서사를 드러내는 장면임과 동시에 이미 만신창이인 이타치가 사스케를 상대로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이타치의 능력이 천회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鷹の目的はただ一つ木の葉を潰す 왕국 최강의 기사단 7개의 대죄의 단장이자 분노의 죄를 담당하는 멜리오다스. 멜리오다스는 사실 마신왕의 아들이었지만 여신족과 사랑에 빠지면서 마신족을 배신했는데요. 그런 멜리오다스에게 누구보다 배신감을 느꼈던 것이 바로 그의 동생인 젤드리스였습니다. 이후 젤드리스는 마신왕의 최정예 부대 10개의 리더이자 마계 규율을 지키는 처형인이 되었죠. 한번 마계와 마신왕을 배신했던 멜리오다스는 느닷없이 다시 마신왕의 자리를 탐내는데요. 바로 자신의 연인인 엘리자베스가 마신왕에게 받은 저주를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안 그래도 멜리오다스를 차기 마신왕으로 정하겠다는 마신왕의 공표에 분개하던 젤드리스는 멜리오다스 형제의 둘째인 에스타로사와 함께 협공하는데요. バカな父上の言う通りメリオダスは本当に俺たち兄弟の問題だ 엘리자베스를 구하기 위해 눈이 돌아간 멜리오다스에게 닿지 못하고 그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 허무하게 무릎을 꿇고 맙니다. 魔神王になるのはこの俺だ 이후 젤드리스는 멜리오다스에게 설득을 당해 그에게 협력을 하게 되는데요. 멜리오다스도 젤드리스도 서로에게 적으로서의 감정만 남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 대한 형제애가 남아있어 전력을 내지 못하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이런 마음을 서로에게 전하며 찐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本当にいいんだなゼルドリスそれよりもお前に協力した理由忘れるなよゼルドリス許せよこんな兄貴を 드래곤볼의 주인공인 손오공은 지구에서 싸우는 사이어인 전사인데요. 현재는 손오공 및 주변 인물들이 사이어인이라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식처럼 여겨지지만 손오공의 정체는 작품 내에서 사이어인 편이 되어서야 밝혀진 비밀이자 반전이었죠. 이 비밀을 밝힌 것이 바로 손오공의 친형인 사이어인 전사 라데츠였습니다. 라데츠는 다른 행성을 정복할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자신의 동생인 손오공을 데리러 왔는데요. 손오공에게 그의 정체를 알려주며 동료로 합류하라고 설득하지만 여태껏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싸운 손오공은 당연히 그의 제안을 거부하죠. 그러자 수많은 난관을 헤쳐온 손오공을 너무도 쉽게 제압하는 라데츠. 급기야 라데츠는 손오반을 납치해 협박까지 하는데요. 손오공은 그런 라데츠를 혼자서는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적이자 라이벌이었던 피콜로와 손을 잡습니다.
こだ。 하지만 라데츠는 그마저도 압도하는데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라데츠에게 큰 타격을 입힌 것은 다름 아닌 분노한 손오공. 그리고 타격을 입은 라데츠를 손오공이 묶어놓은 사이 피콜로의 필살기 마관 광살토가 라데츠에게 장렬하며 라데츠와의 사투가 마무리됩니다. 이 싸움의 여파로 함께 사망한 손오공은 저승에서 개왕을 만나 파워업을 한 뒤 본격적인 사이어인 편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껏 지구인이라고 믿었던 손오공의 정체가 밝혀지는 중요한 장면이면서 초사이어인 등장의 계기가 되어 파워 인플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면이기도 합니다. 세쇼마루는 주인공인 이누야샤의 형이자 오랜 적이면서 라이벌인데요. 처음엔 서로 죽이려고 싸웠지만 점차 서로가 마음을 열며 이누야샤와 세쇼마루의 일행이 협력을 해 나락과 싸우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세쇼마루는 자신이 받은 천생아가 사실은 이누야샤가 명도 잔월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철새아에 흡수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데요. 이 잔혹한 진실을 알게 된 세쇼마루는 나락의 간계에 넘어가 천생아에 칸나의 거울을 발라 철새아의 힘을 가져가 버립니다. 風の傷どういうことだセショマル。ゆっくり戦えるところにお連れしましょうか。 그렇게 철새아 대 철새아의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철새아의 능력을 능숙하게 다루는 세쇼마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누야샤. 결국 이누야샤는 세쇼마루의 명도 잔월파에 직격 명도에 삼켜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철새아로 자신의 용혈을 베어 명도를 역으로 침식해버리며 명도에서 살아나오는데요. 그러자 이누야샤에게 명도 잔월파를 넘겨주는 세쇼마루. 사실 처음부터 이누야샤를 시험하려고 했던 세쇼마루는 마침내 이누야샤를 철새아의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드디어 철새아에 대한 집착을 벌인 세쇼마루는 아버지가 물려준 검이 아닌 자신만의 검 폭스야를 얻으며 그간의 미련의 고리를 끊어내는데요. 이 장면은 지도키도 많이 싸웠던 이전의 이누야샤와 세쇼마루의 싸움과는 달리 세쇼마루가 동생을 인정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점에서 뜻깊은 장면이었고 세쇼마루의 씁쓸한 감정이 잘 드러나는 연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주연 중 하나이자 불꽃과 얼음을 사용하는 능력자 쇼토. 쇼토는 탑 히어로인 플레임 히어로 엔데버의 아들인데요. 아버지는 물론 첫째 형인 토우야도 강력한 개성 능력자였지만 토우야는 오래전에 자신의 능력이 폭주한 끝에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쇼토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자신의 형과 재회하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빌런 연합의 답이었죠. どうしたらお前が苦しむか以来ずっと考えた。未来に目を向けていれば正しく荒れると思っただろう。過去は消えない。地獄で俺と踊ろうぜなあお父さん。 아버지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한 다비는 복수를 위해서 쇼토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결국 최후의 결전에서 맞붙게 된 다비와 쇼토 형제. 다비는 아버지인 엔데버마저 능가하는 초절정의 화력으로 다른 이들이 접근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데요. 다비는 무자비하게 쇼토를 몰아붙이며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お前は俺が止める。伯爵熱拳エルスパイダー。何者にもなれねえよ。 다비는 자신의 대체자라 생각했던 쇼토의 불완전한 모습에 실망하며 그의 어중간한 모습을 꾸짖는데요. 이대로 쇼토가 일방적으로 패배할 것 같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쇼토. しっかり俺のことも見てくれててよかった。半端な弟から言ってやる。人を焼いたのはお前の選択だ。これ以上関係ねえ人たちの命を奪うな。お前を止めるための技伯爵熱拳。 쇼토의 냉기와 화염이 다비와 팽팽하게 맞서고 다비가 지금까지와 비교도 되지 않는 거파로 쇼토를 집어삼키려는 순간 俺ですら焼ける高熱なの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いのよ。お前はなりたい自分になっていいんだよ。止めて。だから止まってくれ。 쇼토의 차가운 불꽃이 다비의 복수로 이글거리는 불길을 얼려버립니다. 쇼토는 복수에 미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형을 멈춰 세우고 싶었지만 끝내 다비의 복수심을 멈추지 못했는데요. 자신의 형을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쇼토와 자기 가족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은 다비의 마음이 맞부딪히는 장렬하면서도 가슴 아픈 모습이 연출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속 형제 전투씬 10개를 모아보았습니다. 단순한 적이나 라이벌과의 싸움이 아니라 상대가 형제라는 점에서 여러 복잡한 감정이나 서사가 부각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애니메이션 속 인상적인 형제 전투씬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